주셨는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취업난이에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취업난이. 일단 지금 개발자가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개발자 양성될 때, 양성될 때는 너무 많을 때도 오셨는데 좀 뭐랄까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원래 한 2, 3년 차 되면 이직하면서 몸값도 올리고 그냥 시작이 어렵지 시작만 하면은 끝없이 갈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프리랜서 시장은 어느 정도 많이 알거든요. 근데 이제 취업난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 어쨌든 AI 시대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있는 건지 각자가. 저는 듣는 역할을 할게요. 취업난? 근데 개발 쪽 말고 다 취업난인 것 같아요. 다? 문과 쪽도 그렇고 뭐 미대 쪽도 그렇고 뭐 음대 쪽도 그렇고 공대 쪽도 그렇고 다 취업난인 것 같아요. 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제 최근에 취업 준비 했잖아요. 느끼는 건 그 남들이 다 하는 걸 갖고 있으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제 주변에 막 ADSP랑 뭐 정책이랑 막 그런 거 다른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 그런 걸 막 자격증 공부한다? 그런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스페셜함이 나한테 있냐? 왜냐면 막 몇백 명씩 지원하고 몇천 명씩 지원할 텐데, 이게 대기업 취업은 저도 안 해봐서 준비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대기업 취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 스펙으로 자르니까 그건 좀 다른 결인 것 같긴 한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좀 스페셜티가 있는지가 중요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력서에 나와야 되는데, 대학생이 그 스페셜티를 갖기에는 진짜 창업을 해보던가, 아니면 저처럼 저는 인턴을 하면서 어쨌든 이사님 만나면서 스페셜한 걸 갖게 된 케이스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 이벤트들을 갖고 있냐? 아니면 뭔가 그것처럼 뭔가 그런 스페셜티를 갖는 학원을 다니는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경쟁이잖아요. 취업 자체가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더 열심히 할 거고 내가 더 잘하니까 날 뽑아달라니까. 그 스페셜티가 있는 사람들은 취업난이, 그러니까 당연히 취업은 어렵지만 저는 하나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취업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취업난이 아닌 사람이랑 취업난인 사람이 있다. 왜냐면 제 주변 보면 뭐 개발자뿐만 아니라 여러 군을 보면 뚫는 애들을 다 뚫거든요. 근데 뚫는 애들은 진짜 뚫을 마음이 있고,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게 취업 준비생인데 취업 준비를 준비하는 생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가 너무 세게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왜냐면 진짜 취업을 하고 싶으면 이력서를 많이 내겠죠. 100군데 1000군데를 내겠죠. 근데 그걸 준비하는 애들도 좀 많다고 생각해요. 취업 준비를 준비하는 친구들. 근데 만약에 내가 100군데를 넣었는데 다 떨어진다. 왜냐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랬으니까. 그러면 저한테 스페셜티가 없는 거예요. 그 스페셜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뭔가를 포기해야죠. 월급을 포기한던가. 그러니까 그런 포기가 필요하다. 젊은이들이. 왜냐면 좋은 조건을 갖고 스페셜티를 갖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돈을 내고 배우든. 근데 그 돈을 내고 배우는 것도 진짜 스페셜한 곳에 돈을 내야 되는 거지. 인지부여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남들이 나가는 무슨 뭐 스파르타? 뭐 이런 데 내면 안 되죠. 거기 스페셜티가 없잖아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맞아요. 어쨌든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데, 근데 그 실력이 개발 실력일 수도 있고, 뭐 진짜 뭐 사기 실력일 수도 있고, 뭐 진짜 밤을 새는 실력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딱 봐도 조건이 엄청 어렵게 느껴지긴 하네요. 그죠. 젊은 사람이 그런 걸 갖추기는 어려우니까. 맞아요. 초년생이고 아무 경험도 없으니까. 어쨌든 취업난 얘기하려고 한 것도, 지금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누굴 만나거든요. 누구요? 이제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요? 네, 근데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자바를 공부하셨대요. 근데 이제 캐나다가 이제 너무 살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곳은 이제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빈번하고 네. 해외는.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이제 어떤 잡을 구하려고 할 때 지금 취업난이기도 하니까 어떤 조언을 해주는 게 좋을 것인가. 왜냐면 같은 또래일 거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바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스페셜티가 없다? 자바를 떠나서 왜 캐나다까지 갔을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친구들 중에도. 맞아요. 먹으러 가거나. 근데 스페셜티를 얻기 위해서 캐나다를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원인이 좀. 근데 이게 외국 경험도 전 스페셜티가 이제는 없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사님 때만 해도 월 진짜 엄청 그냥 첫 번째 월이셨잖아요. 맞아요. 캐나다는 제가 2회차 2회차였거든요.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외국 스페셜티 자체가 이제는 스페셜하지 않은 거죠. 왜냐면 지금 봐봐요. 저도 교환학생 갔다고 지나다니면 교환학생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갔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뭔가 할 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요즘 외국 나가는 게 너무 빈번해지고 왜냐면 비행기 값 자체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요즘 무슨 환전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구글맵 다 돼 있고 파커도 다 돼 있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캐나다를 갔다고 해서 그게 스페셜티가 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 설계를 누가 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과연 자기가 다 결정을 했을지. 캐나다에 간 아니면 부모님이 절로 가면 잘 될 거야.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IT 대해 전혀 모르지만 네. 왠지 외국 가서 IT를 공부하면 잘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설계를 쓸 수도 있으니까 과연 그거를 누가 설계를 했을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가게 된 이유가. 외국을 나이대도 좀 약간 궁금하긴 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지금 갔다 왔으면. 여기가 다양한. 여기서 누구랑 가자. 누구랑 그러니까 사이이지 않을까. 여기 사이도래 20대였겠죠 당연히. 제 또 30대까지는 아닐 살 거니까. 차이로. 그 연정님 대학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집에서의 지원이 저는 좀 컸을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 왠지 본인이 설계해서 갔을 것 같진 않다. 근데 그 정도 스펙이면은 이제 대기업을 노릴 만하다 아니면은 어떤 것을 노릴 만하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낫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죠, 첫 번째 대감증이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이제 내가 뭐 6개월 만에 나오든 그러니까 뭐든 찍어 먹어보고 맞아. 후회 없이 이렇게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워낙 그 취업난이니까 사실상 저는 요즘 개발한다고 하는 사람들 뭐 하지 말라고 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길을 걸어와 봤기 때문에 이게 저도 버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발자 취업보다는 사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이고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요소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죠. 너무 아까 말했던 실전성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떻게 조언해주고 싶었냐면은 좀 추상적인 조언을 해주려고 했거든요. 만나서 그러니까 직업하고 상관없이 이제는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든다는 건 뭐냐면은 올바른 방향을 잡아서 매일매일 시간이 지났을 때 득이 되는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튜브 채널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매일 뭐 10군데 이상 뭐 지원을 한다든지 그래서 목표를 취업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취업 장소까지 가는 거 그 지원을 여러 번 하는 거 그러니까 작은 일로 쪼갠 맞아. 다음에 매일매일 루틴하게 가야만 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실패를 거절을 당했을 때 느끼는 감정들을 어쨌든 좋은 에너지로 가야만 이제 앞으로 이제 5년, 10년 지나서는 분명히 방향이 잡혀서 무언가 일은 하고 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굳이 그죠. 개발을 생각해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자바 쪽은 답이 없죠. 근데 이제 기초교육을 한 걸 거니까 사실 그거 뭐 대학을 자바를 배웠다 해서 자바를 잘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냥 그죠. 자바를 못하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그냥 AI에게 그냥 클로드 코드 보다 못할게 눈 안 봐도 뻔한 것 같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훨씬 더 클로드가 잘할 거고 그렇다면은 배운 게 크게 의미는 있진 않다. 그러니까 맞아요. 아깝지도 않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조금씩 1이라도 얻어가는 방향을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말씀하셨던 대로 스페셜하게 가려면 진짜 실전성이 뛰어난 사람에게 옆에서 배워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옆에서도 보면 1, 2년 키워도 간신히 키워요. 귀에 피가 나게 얘기를 해도 맞아. 자기 그 에고나 자기 외부에서 드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열려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눈으로 다 봐야만 믿기 시작한단 맞아. 말이에요. 우리도 수많은 순간과 현장을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뢰라는 게 네. 쌓인 거지. 어떤 사람이 강의를 잘한다고 해서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갑자기 스페셜하게 가기가 쉽지는 않다. 그리고 대부분의 강의들은 사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기초교육은 사실상 이제 의미도 없어져 버렸고 그러면 정말 이제 고급 기술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고급 기술인지 인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열심히 공부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서 진짜 큰일을 당해보고 어려움을 뚫어나가는 거를 여러 번 봐야만 저게 있어야 저 순간을 넘길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중에 제가 가장 자주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질문 받는 사람이 되라. 근데 이거 자체가 이상한 말이에요. 귀찮잖아요, 솔직히. 근데 질문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는 모든 사람의 문제는 그냥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과 수많은 복잡한 것들이 농축돼서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가장 곤란한 상황. 어떤 사람이 인생이 골로 갔어. 그러면 그 골로 가는 데는 현실이 반영됐다는 거죠. 그리고 고통을 받고 후회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본능도 반영되고 인간사도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의 문제를 풀면은 유사한 문제를 또 풀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해야만 이제 문제 해결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려면 진짜 많이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런 얘기 듣고 집에 갔다고 한들 무슨 발전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해했어요. 근데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이거 살 수 있게 하려면은 자기 안에 있는 손실, 회피, 편향 다 극복해야 되고
정말 새로 태어나야 돼. 그렇죠. 야망도 있어야 맞아요. 되고 에너지도 솟아올라야 되고 맞아요. 성향도 I 성향 E가 돼야 되고 S 성향이 N이 돼야 되고 시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전과 동반되지 않은 이 조언들이 쓸모없어.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나의 편이 돼야 된다는 것도 정말 좋은 얘기거든요. 저는 사실 시간이 나의 편이 되는 구조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뭐 올해 매출 어떻게 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안 해본 경험이 하나가 늘었느냐 아니면 뭐 마케팅 채널이 하나 더 늘었는지 고객이 한 명이라도 생겼는지 내 얘기를 듣는 사람 한 명이 더 늘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치화시켜가지고 매일매일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이 목표고 예를 들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운 목표다. 그러니까 취업난이니까 취업난이 아니면 여기도 경험해보고 저기도 경험해보고 그러니까 5년 전만 해도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굳이 대기업 가면 좋지만은 작은 회사부터 경험하면서 가는 길도 있습니다라고 했던 거는 작은 회사 가기가 쉬웠을 때 얘기해요. 지금 근데 예전에 그랬잖아요. 네. 스타트업 3년 하면 음, 3년차 경력으로 대기업 갈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3년만 써보면 된다. 지금도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저도 그 프리랜서들 중에 카카오나 이런 데 면접 제기 안 받은 사람 없을걸요. 그러니까 토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SI 인력에서 대기업 간 사람도 진짜 많아요. 왜냐면 당장 일을 해야 되고 당장 인력이 필요하니까 대기업에서 일이 많았기 때문에 스펙으로 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경력직이 많이 갔었던 이유가 대기업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경력직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저는 뭐 여러 가지 넥슨도 이렇게 제안받고 바닥 갔었는데 왜 갔냐면 연봉이 너무 작았어요. 프리로 7,800 받고 있는데 그 당시 때는 연봉 뭐 4,000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그 대기업 가장급이 4,000, 5,000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막 7,800 받고 있는데 가기가 좀 그랬었어요. 또 간다고 해도 거기 정치도 심하고 이래가지고 베네핏도 없고 그래서 웬만하면 정직원 안 하려고 하거든요. 프리랜서들은. 지금 생각하면 너무 호황기였네. 지금은 절을 하고 가도 안 받아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조언하는 게 좋은지 좀 모르겠고 근데 지금 제 여기 있는 방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지금 현장에서 가장 경험이 그 취업으로 치면은 가장 가까이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라 어쨌든 전공자이기도 하고 또 좋은 학원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근데 사실 지금 관계 보면 좋은 대학이나 명문대보다는 좋은 학원이 훨씬 더 강력하다.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개발 직군 자체가 방어력이 좀 약한 느낌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늘상 말씀하시는 1급수, 2급수, 3급수에서 1급수들이 너무 많이 모이는 느낌. 약간 회사도 엄청 좋아야 되고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취업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처음 회사에 들어가서 채찍질을 맞으러 들어가는 길인데 이제 아무도 나 채찍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어려워진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무력회사랑 지금 개발이랑 거의 일환으로 따지면 반반이거나 개발 아닌 게 좀 더 많긴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거기서는 채찍질 당하는 게 너무 맞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채찍질을 누가 채찍만 들어도 약간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에고가 너무 강한 느낌이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미국에서 또 엄청나게 잘하는 개발자들의 환경을 보면서 있다 보니까 사실 거울을 보거나 내 모습을 전혀 보지 않은 채 상상만으로 뭔가 하다 보니까 감히 나한테? 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갈 수 있는 회사도 너무 적고 통계적으로 봐더라도 대기업이 그 직군 따지면 10% 내외로 알고 있거든요. 90%가 중소기업인데 여기서 10%만 뭔가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 자체도 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이 난이 아니라 그냥 원래 상태가 여기였는데 그 전이 너무 호황기였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다른 직군은 여전히 지금 우리가 말하는 취업난과 비슷한 형태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뭐 나라가 좀 저는 망해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모르죠. 현장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대기업들도 위험하고 그리고 프리랜서들도 지금 40대 50대 분들 취업 되시는 분이 있긴 한데 단가도 좀 다 떨어져 가고 있고 20, 30대의 어떤 기술 스택이랑 지금도 다르니까 지금 리액트 같은 것들로 가져가야 취업이 좀 잘 되고 근데 지금 어때요? 주변에 지금 취업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핫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살짝 소개를 드리면 그 유명한 초봉 높으신 분이잖아요. 첫 직장인데 초봉 꽤 높았었던 우리 IT가 우리 개발자 인기 있었던 그냥 그 들어왔던 그걸 실천하신 분이고 그걸 이루신 분인데 솔직히 말하면 그 학원을 나오신 분들은 앞으로도 취업은 잘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 5년까지는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숨길 건 숨기고 너무 많이 하지 말고요. 사실상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밤낮 없이 계속 일을 하는 포지셔닝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개발자가 아니라
진짜 노동자의 느낌으로 간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원하는 회사는 진짜 작은 기업이라 생각하거든요. 대표님 혼자랑 개발자 한 명, 딱 2명, 3명에서 돌아가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회사가 많으면 오히려 그 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이 갈 곳은 그래도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것만 계속 전전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늘 말씀하시는 인계점까지 도달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다만 그런 니즈는 지금 대한민국이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계속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근데 결국에는 스스로 망가질 확률이 높다. 맞아. 그래서 우리 인지부여 그 우수 예비 고객님들인데, 근데 그 맞는 말인 게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태도가 일단 다르다. 그러니까 태도가 전부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진짜 가혹하게 보는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세가 남다르다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근데 그만큼 돈 받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돈이 태도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받으면 태도가 그냥 돈을 받아도 태도가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보면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받는 돈만큼 태도를 유지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냥 이거는 아니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요, 돈을 받는 순간부터 태도가 돌변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그 전보다 연봉이 좀 올라갔을 때 착각이 맞아요. 내가 이 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이 뭐지 약간 멋있는 일만 해야 될 것 같고, 그 착각벽에 딱 쌓여가지고 오히려 태도가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월급에서 이벤트가 발생해서 내가 열정이 돋는 거는 2~3개월?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이 돈을 받아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돈 때문에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는 거는 많이 없어진다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거의 10년 이상 제 주변 사람들이 700만 원 밑으로 받는 사람 없었어요. 그냥 그냥 받는 사람들이 다 중급, 고급, 특급 이렇게만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도 거의 항상 1000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700도 작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일을 아예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생태계를 파괴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SI 그 프리랜서 문화는 이걸 다 이해할 거예요. 근데 와서 진짜 일하는 사람 잘 없어요. 돈 액수랑 그 태도는 진짜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젊은 상태에서 고액연봉으로 들어오면 태도가 첫 번째 직장이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번 건강해지거나 무리를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포기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좀 있을 것 같긴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돈을 작게 받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으면 나는 분명히 열심히 할 거야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 그 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는 만큼 일하겠다, 이 틀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 친구들보다 어릴 때는 더 많이 받으니까. 근데 그분들도 솔직히 생각해보면 칼퇴하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현장 자체가 인간답게 살 수 없는 현장에만 그런 사람들 뽑으니까 그런 현장에 나는 들어갈 수 있다 이 마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본인이 계속 살아남으면서 정신병이 안 걸리면 계속 가는 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한 번이라도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왜냐면은 그 스타트업은 생각보다 진짜 진흙탕이에요. 망하는 케이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망할 때 마지막 에너지가 나오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고객이란 말이에요. 저는 사실 감당할 마음이 있어요. 망하는 자리 가서 커버링 칠 자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어떤 짓은 저는 커버링 다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진짜 그 타이타닉 그 침몰하는 역사 잡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제 포지션이거든요. 제 포지션을 다들 따라오고 계시긴 한다. 근데 나는 멘탈이 안 당하죠. 왜냐면은 진짜 실력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멘탈에 대한 규칙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나게 정의가 많이 내려져 있어요. 브랜치 다 그런 거. 네, 맞아. 그 제가 코딩한 걸 봤죠. 브랜치 하루에도 20개 브랜치 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언제든지 롤백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설을 제가 20개 넘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브랜치를 20개 딸 정도이기 때문에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문제를 풀어가는 요령이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죠. 취업난 얘기하다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왔는데. 그래서 그런 게 스페셜티라는 거죠. 그런 거 없으면은. 그렇죠. 문제 해결 능력은 진짜 중요해요. 문제 해결 능력은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제 얘기를 더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웃어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고난에 많이 빠지신 분들이 제 얘기를 많이 듣고 고난이 없거나 이제 사실 안 해신 분들은 제 얘기 거의 콧방귀 끼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막상 해보면은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갑갑함이 있고 제가 말했잖아요. 개발자가 거짓말한다고. 개발자가 거짓말하는 게 거짓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음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기 오류가 있다든지 아니면 저차원 레벨에 가서 잡아야 될 거를 상단에서 잡아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근데 실력이 없으면 망치는 걸 가속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망치는 곳은 계속 많기 때문에 갈 곳은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망치는 곳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근데 저도 아까 그 월천 얘기했었지만 이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호황기였다. 호황기여서 그 사람이 안 구해지고 계속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이야기인 거지. 제가 그 실력이 돼서 그걸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이 시작되죠. 근데 그것도 다 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그랬던 시기에 경력이 있어서 그랬던 거지. 지금처럼 이 꼬라박는 분위기에서는 저도 이제는 못 받을 것 같다 생각 많이 들어요. 근데 운 좋게 받았다 지금까지. 이게 지금도 이제 매주를 치니까 따지고 보면 월 1,000씩은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그 정도는 다 지금도 벌고 있긴 한데 지금 사실 더 빡세긴 해요. 그리고 매주도 어려운 거. 맞아, 어려운 거 계속 하니까 너무 단가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획이 사고 현장 수집한다. 살해 현장을 가서 피를 찍어보고 피 맛을 보면서 그냥 분기로. 그렇죠. 그게 이제 제 컨셉인데 어렵지 않은 이유는 감당할 마음이 돼요. 솔직히 감당할 마음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입들 입장에서는 그게 감당이 될까? 쉽지 않죠. 근데 저는 솔직히 취업은 이제 안 하고 싶고요. 음. 제 마음은요. 마음만. 왜 안 하고 싶어요? 힘들어서 아니면은 지금 두 번째 경험하신 거잖아요. 네, 힘들다기보다는 오히려 취업 안 되는 상황이 좋은 상황이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 아버지도 부산에 있는 회사 다 잘려가지고 창업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꼭 회사에 붙어 있으라고 늘상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못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개발자가 되려는 이유가 있었다 보니까 그 길을 한동안 좀 잃어버리고 있었거든요. 돈을 받는 순간부터. 그래서 이거를 돈을 다시 내려다 놓고 그 다음에 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판을 짜서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내가 다른 회사를 입사해야 된다고 하면 우선은 돈을 내려놓을 것 같아요. 지금 연봉 저가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다음 취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연봉을 거의 반 정도로 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 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일 저랑 같은 방향으로 가는 회사에 빌고 빌어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이제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저희 회사를 가서 판단해야 되니까 알고 봤더니 내가 가려는 길과 달라 그러면 곧바로 나오는 거고 맞아라고 하면 앞장서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그 연봉을 많이 받고 들어갔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질문을 못 하는 거였어요. 질문은 받는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모든 게 다 어려운 거예요. 누가 말 거는 것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고 물어보니까 엄청 다양하게 질문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질문을 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신협을 왜 필요한지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질문을 하고 싶어요. 개발하면서도. 그래서 밑으로 들어가서 차라리 질문하면서 한 개씩 쌓아가는 게 오히려 맞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맞아요. 너무 지혜로워지신 것 같아요. 인생의 본이죠. 그래서 원래 본질을 안 채우면 나중에 다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도 높은 삶을 사는 게 단계별로 강도 높은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몇 프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가요? 몇 프로? 어떤 분? 매일 말하신 게 그렇게 강도 높게 살다가 찐이 될 수 있다고도 하셨잖아요. 네, 그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강도 높게 사는 사람들 중 찐이 그럼- 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죠. 몇 프로? 1%? 전 0점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로요? 네. 왜요? 어차피 정신병 걸릴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원래 소수의 사람이 지배하는 거죠. 그 소수가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들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해내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사는 그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사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저는 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강도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받는 금액을 사무실 비용으로도 쓰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급여로도 쓰고 하는 수준이 이전에는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네. 그러니까 사업가 그러니까 사람도 이끌 수 있고 비용도 지출할 수 있고 이게 쉬운 레벨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족밥인 게 너무 초보인 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긴 해요. 보면 너무 대단해. 맞아. 어떻게 저렇게 다들 빚 몇십억 몇백억 네,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엄청 철저하게도 어려운 건 내가 하기도 하고 네. 사람 컨트롤 할 수 있겠고 또 사람들 싸게 쓸 수 있는 이유가 내가 너 가르쳐 줄 테니까 나한테 싸게 배워 이런 것도 컨셉 가져갈 수도 있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계속 사람 갈아 끼면서 제가 수학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7년간 계속 코드가 더러워지는데 계속 고액으로 뽑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소송 걸리고 그럼에도 계속 가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 강도의 삶이 오고 나니까 아 이게 정말 나는 너무 라이트하게 알차게 엑기스만 해서 가져가는 것 같다. 이득 보고 있다 오히려 라는 생각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강도는 다들 엄청나게 높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자기 지금 뭐 사실 자영업만 해도 빡세죠. 그렇죠. 막 빚이 2, 3억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그 프랜차이즈만 해도 지금 난리 났잖아요. 투자하고 그다음에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내가 높은 강도로 살고 있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운이 좋은 게 분야가 운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지금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아니면 그 프로듀서들이 돈을 많이 벌었던 게 음악이라는 이 온라인 장르가 잘 되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어떤 환경, 어떤 분야에 있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의 능력보다는.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분야가 미래가 엄청나게 열려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저는 사실 사업을 하면서 경쟁력이 있다, 자신감이 생기는 이유는 원래는 저도 낙심하고 매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슬퍼하고 우울해야 되는데 왜 자꾸 자신감이 있냐면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남들보다는 이득을 그 경쟁력을 갖춘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20년간 이걸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왜 중요한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 안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메모리 누수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나도 이렇게 빡센데 모르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접근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접근하는 거 같아요. 돈 다 날립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누수 나잖아요. 그러면 100억짜리 사기꾼이 된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게 사용할 수 없으면은 설치했는데 버그가 투성이고 뭐 10분 단위로 죽는다고 해봅시다. 소프트웨어인데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제품 중에 그런 제품이 있냐라는 거예요. 10분 쓰는데 갑자기 프리징 걸리고 죽는 거 있냐라는 거예요. 절대 없죠. 근데 우리가 그 대다수가 만드는 게 그런 제품이에요. 할 말이 없네요. 결국 메모리 레벨을 못 뚫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못 쓰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겪어봐서 알겠지만 갑자기 다수에게 뭔가 서비스하는 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서버 비용, AWS 비용만 엄청나게 나거든요. 10억. 그렇죠. 쇼핑몰을 하는데 막 서버 비용 10억씩 나오면은 그 10억을 5억으로 줄였다니 이상한 얘기. 1억이면 될 만한 거를. 잘 줄였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걸 모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저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체화된 게 많아요. 딱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게 많고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막 1, 2년 빡세게 했다고 해서 정작 이 어려운 문제를 뚫을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수박과 닭개예요. 그냥 프론트 조금 치는 거고 백엔드 조금 치는 거지 실제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왜냐면 아키텍처를 잡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 잡고 들어. 그렇죠. 안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서 AI한테 뭘 하고 AI를 조진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지금 그 클라이언트 우리 설치형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AWS에서 갑자기 설치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키텍처를 바꿨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다수에게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갑자기 TTS 같은 거 들어가요? 그럼 이제 골 때리는 거예요. 왜? 자원 리소스를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력이 좀 있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품을 만들려면. 근데 저는 운 좋게 돈을 받으면서 이걸 익혔기 때문에 사실 저도 매일 두렵단 말이죠.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나가는 비용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대적으로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조금 낮아요. 이거를 메모리 레벨을 이해하고 있고 지금 제가 만든 아키텍처는 진짜 거의 완벽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완벽하죠. 크로미움을 이해하고 있고 크로미움이 만든 생태계를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N 플랫폼에 대해서 이게 안드로이드가 어떻게 작동하고 iOS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이제 스토어 등록하면 어떤 거 그쪽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초반부터 그걸 잡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끝에 가서 다 뜯어고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계속 가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급하게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끝단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좀 자신감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MVP 만든 다음에 고객한테 가려면 다 뜯어고치는 일이 맞아요. 벌어져요. 그래서 직원이 갑자기 100명까지 늘어난다든지 맞아요. 계속 투자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들이 사스들이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적자를 보는 이유는 이게 아키텍처를 그렇죠. 아키텍처를 잘못 잡고 들어가서 그래요. 처음부터 잡고 들어가야 돼요. iOS 팀 따로, 안드로이드 팀 따로, 뭐 팀 따로 하면 기획하고 이거 다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다음 설치형 가면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OS 레벨에서 제어해줄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신경 쓸 일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정말 큰 기업도 이런 것들 잘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품이 안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제가 만드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긴 해요.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가기만 하면은 이걸 고려해서 땅을 깊게 파놓고 설계를 해놓고 남들이 안 보이는 시간을 오래 보냈기 때문에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난 순간 저는 반응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 거의 못 봤거든요. 맞죠. 그래서 걱정돼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게 달랐던 것 같아요. 옛날에 부모님 때는 약간 그 부모님의 부모님
말했던 기술이 있어야지 평생 먹거든. 직업이 있거나 먹고 산다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느샌가 대학교에서부터 교육을 했었던 거는 관리자가 돼야 된다라는 말을 주로 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짜 기술자가 되려는 생각보다는 결국에 어떤 자리에 가가지고 돈 주고 써가지고 대표라면 돈 주고 써가지고 아니면 관리자가 돼서 누군가 시켜가지고 돌아가게끔 만들면 된다라는 설계를 잡고 뭔가 시작이 됐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가는 방향 자체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개발자가 지금 취업하는 것도 진짜 내가 그 기술을 가지고 평생 일을 하겠다의 느낌과 아니면 어떤 뭔가 화이트 컬러라고 하나요? 그걸로 누군가를 관리하면서 뭐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방향, 이 둘 중에서 어디에 더 가깝냐를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해외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스위스에서 해봤을 때 그 로장공대 그 박사님들하고 일을 했었거든요. 이분들은 진짜 기술자예요. 그때 이제 AI가 나오기 2007년, 2008년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이미지, 영상 이미지에다가 이 뼈 같은 거 자세를 잡아주는 거 그런 거 했었단 말이에요. 영상 그 스포츠 분석 솔루션이었는데 그때 알고리즘 같은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 그림을 그리고 영상에다가. 진짜 기술자네. 근데 그런 팀에 있다가 한국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심할 정도로 기술에 대해서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인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에 대해서 코드를 잘 짜야 되는 거를 다 무시하고 일정하게 뭐가 나오기만 해요. 그러니까 테스트도 체킹도 어떻게 하냐면 화면 단위로 보는 거예요. 클릭해서 되면 된 거야. 근데 안에 코드가 어떤 일은 안 보는 거예요. 그 심지어 제가 그 당시 때도 이제 갔다 와서 삼성 쪽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코드 리뷰를 강제로 시켰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때 제가 실버라이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MVVM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벤트를 이니셜라이즈 하는 그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몰이라는 곳에서 이벤트를 바인딩하는, 그러니까 이벤트를 바인딩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럼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코드 리뷰를 하는데 밤 11시쯤 일단 코드를 다 봐요. C# 코드죠. 그러면 모르니까 넘어가요. 그럼 어디서 멈추냐? if예요. 단순 영어가 그렇죠. 뭐냐? if에서 조건절을 보는 거예요. 이 조건일 때 그러니까 앞단에서 그 자몰에서 대부분 이벤트가 바인딩이나 조건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근데 if를 본다고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강제로 시키니까 했고 그래도 그런 회사 좀 나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까지도 그 객체 지향을 저는 진짜 얘기 많이 한 편이에요. 근데 객체 지향 얘기했다가 까인 적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거 필요 없다. 주변에도 진짜 아마 개발자 주변에 객체 지향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없을걸요. 없어요. 저 현진이한테 물어봤거든요. 걔 그냥 쓰냐? 솔리드 없지. 그냥 공부만 하지 실전에는 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한 20년 차 된 유튜버 분들 보면 필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그분들 유튜브에서 말하는 거 이사님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맞아요. 그냥 원리에 접근한 사람들 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원리에 접근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술에 대해서 현업에서 저는 무시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 심한 게 대부분의 로직이 DB에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프로시저에서 대다수 대규모 프로젝트를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 리액터라든지 아니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코드 짜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로직을 다 커리문으로 했기 때문에. 맞아. 그럼 DB에서만 부자가 되는 구조인 거죠. DB에서 이중화하고 모든 안정화를 다 가져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백엔드 로직인 거고. 그럼 결국 우리가 쓰는 솔루션 같은 거, 뭐 노션이라든지, 뭐 슬랙이라든지, 뭐 아니 팀즈라든지, 아니 앞으로 우리가 다 해야 만들어야 될 것들,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영상 편집 기술이라든지 이거 다 프론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객체 메모리가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도 모르고 코드도 잘 모르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로직이 프로시저에 들어가 있어서 그 프로시저 까보면 진짜 머리 아파요. 너무 더럽죠, 진짜. 네. 거기 진짜 그렇죠. 그 코드는 그냥 순차적으로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이제 제가 항상 비동기 얘기하는 게 동기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자바를 비난하고 싶어서 비난하는 게 아니고 디폴트가 그게 동기라는 거예요. 동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안정성은 높죠. 초보자들이 쓰기엔. 근데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동기를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면 간헐적으로 우리가 나는 것들, 간헐적으로 됐다 안 됐다는 100% 비동기 문제라는 말이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이 비동기예요. 그럼 이제 프론트 언어가 그러니까 자바로 우리가 백엔드를 짠다고 해도 프론트는 비동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자바 백엔드는 동기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비동기를 못 잡는다니까요. 어쩌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RxJS는 옵저버 패턴 같은 게 나오면 그냥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거죠. 이상한 거 쓰지 마세요. 맞아요. 그냥 동기로만 모든 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과거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동기로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동기로 그죠. 이제 심어 같은 걸 통해서 데이터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조차도 아직까지도 이해하고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근데 천만다행인 거는 AI는 이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AI는 이렇게 짜줘요. 고나리를 치면 비동기를 어느 정도 잡아주죠. 그러니까 지금 에이싱크나 어웨이트 같은 경우도 네네. 이걸 이해하고 짜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냥 AI가 해주니까
잡아서 그냥 하는 건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냥 결국은 끝단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 끝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런 사람은 많이 필요하겠죠. 나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다니면 대표님 메시지 오는데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